새벽에 희미한 빗줄기가 창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이하는 무겁게 감기는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낯선 문양이 새겨진 천장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이곳은 내 방이 아닌데.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옆을 돌아보니 낯선 여인이 비단 이불을 곱게 덮고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이 하얀 베갯잎 위로 흘러내려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지?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헤집으며 어젯밤의 기억을 애써 되짚어 보았습니다. 엊그제 그는 꽃다운 신부와 감격스러운 혼례를 치렀습니다. 수줍은 미소와 떨리는 손길 속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따뜻한 아랫목에 등을 지지며 단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모님의 따뜻한 환대 속에서 어색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서방님, 오늘 밤은 특별한 날입니다. 어여쁜 신부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밤, 온 서울의 남녀노소가 거리로 나와 다리밟기를 하며 애군을 쫓고 복을 기원하는 밤이었습니다. 젊은 혈기에 호기심 많던 이하는 신방에 갇혀 무료하게 밤을 보내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긴 하지요. 하지만 저는 바깥 구경을 좀 하고만 싶군요. 서방님, 밤이 늦었으니 너무 위험합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서 저와 함께 계시지요. 신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한의 마음은 이미 축제의 거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잠든 신부를 뒤로하고 몰래 신방을 나섰습니다. 밤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들의 흥겨운 풍악 소리와 여기저기서 터지는 사람들의 웃음들에 이하는 자신도 모르게 그 흥겨운 분위기에 취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청계천의 여러 다리를 밟으며 사람들과 어울려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다 보니 어느덧 밤은 깊어졌고 마지막으로 들른 수표교 앞에서 그는 술기운에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어쩌지, 이제 그만 돌아가야만 하는데. 비틀거리는 발걸음은 엉뚱한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삿갓골 어귀에서 그는 결국 길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웅성거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술을 드시고 인사불성이 되셨나요? 대가지 파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황급히 다가와 쓰러진 그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이하는 술기운에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비틀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보시오. 그대는 나를 아는 사람이요? 아무 말씀 마십시오. 어서 일어나 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아씨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한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은 채 그의 팔을 붙잡고 어디론가 재촉하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한은 영문도 모른 채 그들에게 이끌려 어느 대갓집 안채의 따뜻한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포근한 이불 위에 몸이 뉘어지자 스르륵 눈꺼풀이 감기며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맞이한 아침, 그의 옆에는 낯선 여인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례합니다. 이하는 최대한 정중하게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여인은 졸린 눈을 비비며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큰 눈망울에는 어딘가 모를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 술에 취해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만. 여인의 대답에 이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댁에 새로 혼례를 치르신 신랑분이 계신가요? 여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 어젯밤에 서방님이 다리밟기를 간다고 나가셨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에 이해하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술에 취한 자신을 이 집 하인들이 그녀의 신랑으로 착각하고 데려왔던 것입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십시오. 이하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인은 그의 당황한 모습과 자초지종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신랑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한 방에서 밤을 보냈으니 이제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정절을 잃은 여인은 살아있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늙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하나뿐인 딸인 제가 죽으면 누가 두 분을 보살펴 드리겠습니까? 하늘이 저희를 이렇게 엮어주신 것이라면 부디 저를 당신의 첩으로 거두어 주십시오. 평생 당신을 지아비로 섬기며 부모님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여인의 간절한 부탁에 이하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갓 혼례를 올린 새신랑으로서 또 엄하신 부모님의 아들로서 첩을 드린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과거에도 급제하지 못한 미천한 선비입니다. 첩을 드릴 형편도 못 되고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망설이는 태도를 읽은 여인은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게 한 가지 방책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척분이 있으신지요? 제가 그곳에 머물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은 당신 집안과 저희 집안에 절대 비밀로 해야 합니다. 저희끼리도 함부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부디 바라옵건대 먼 훗날 나으리께서 과거에 급제하시어 번듯한 관직에 오르시면 그때 저희 집안에 이 사실을 알리고 함께 살게 되는 것은 어떠실는지요? 여인의 슬프고도 간절한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인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이모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모는 갑자기 나타난 손님의 등장에 의아해했지만 조카의 간곡한 부탁에 따뜻하게 그녀를 맞아주었습니다. 채령은 이모를 살뜰히 도우며 지냈습니다. 이하는 죄책감과 미안함 속에서 과거 공부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한편 채령의 집에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엉뚱한 사내가 신방에 들었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딸마저 그와 함께 사라졌으니 집안의 망신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고심 끝에 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었다고 거짓으로 발표하고 서둘러 허술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하는 밤낮으로 학문에 정진한 끝에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번듯한 관직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그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그간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버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숨겨온 큰 비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혹시 변변찮은 벼슬이라도 얻은 것이냐? 아닙니다. 아버님, 1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혼례를 치르던 날 밤의 일입니다. 이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월 대보름날 밤 다리밟기를 나섰다가 술에 취해 엉뚱한 집에서 깨어났던 기이한 사건부터 시작하여 그곳에서 만난 채령과 첩으로 함께 지내게 된 사연,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아버지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뭐라고? 첩이라니. 그것도 남의 신부를 그렇게 하다니. 내 이놈. 어찌 그런 망측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우리 집안의 체면은 어찌하고, 그리고 내 본처는 또 어찌할 것이냐. 이하는 바닥에 엎드려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여인의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 동안 그 여인은 제게 헌신하며 제가 과거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굳었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찌하겠느냐. 허나 앞으로는 두 여인 모두에게 소홀함 없이 해야 할 것이다. 내 본처에게도 이 사실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버님, 염려 마십시오. 이미 제 본처에게도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딱한 사정을 듣고 함께 맞아들이자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그렇습니다, 아버님. 제 아내는 마음이 넓고 어진 사람입니다. 부디 그 사람을 저희 집으로 맞아들여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한참 후,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내의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귀하구나. 또한 그 아이 역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데려오너라. 이제부터라도 우리 집에서 함께 잘 보듬어 주어야 할 것이다. 마침내 아버지의 허락을 받게 된 이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 짐이었던 비밀을 털어놓고 사랑하는 여인을 떳떳하게 가족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이모댁으로 달려가 채령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채령은 그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비로소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채령의 집에 진실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채령은 조심스럽게 붉은 비단 손수건을 꺼내 이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나으리, 부디 이 비단 손수건을 저희 부모님께 보여주십시오. 역관으로 평생을 사셨던 저희 할아버지께서 오래전 중국 북경에 가셨을 때 황제 폐하로부터 귀한 선물로 받으신 비단입니다. 이 손수건을 보시면 저를 믿어주실 것입니다. 이안은 떨리는 마음으로 붉은 손수건을 품에 안고 채령의 집으로 가서 대문 앞에 섰습니다. 굳게 닫힌 문은 마치 그의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십니까? 묵직한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하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나으리는 누구신가요? 나는 이 댁의 따님의 남편 되는 사람일세. 하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따님이라니요. 저희 아가씨는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알고 있네. 이안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그 모든 진실을 알려드리러 온 것이네. 하인은 그의 단호한 태도에 잠시 망설이더니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널찍한 마당을 지나 굳게 닫힌 사랑채 문 앞에서 하인은 조심스럽게 안을 향해 고했습니다. 마님, 바깥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사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가씨의 남편이시라 칭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혔던 문이 조용히 열리고 노부부가 떨리는 눈빛으로 이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깊은 슬픔이 새겨진 노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채령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이안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르신들께 인사드립니다. 소생은 이안이라고 합니다. 채령의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 아이의 남편이란 것인가요?
우리 아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요. 부디 놀라지들 마십시오. 감이 늦었지만 제가 오늘 모든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이하는 품에서 붉은 손수건을 꺼내 두 손으로 공손하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제 말을 믿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채령의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붉은 손수건을 받아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섬세하게 수놓인 용의 문양과 빛깔은 분명히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황제에게 하사받았던 그 비단이었습니다. 채령의 어머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이오? 우리 아이는 정말 살아는 있는 것이오? 이하는 그간의 모든 일들을 차분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월 대보름 밤의 어처구니 없는 만남부터 첩으로 맞아들여 함께 지낸 세월, 그리고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떳떳하게 두 분 앞에 나설 수 있게 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노부부는 처음에는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점차 그의 진실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자태를 간직한 채령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채령의 떨리는 목소리에 채령의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딸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꿈이 아니로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두 모녀는 한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보게, 참으로 고맙소. 우리 아이를 이리 잘 보살펴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곁에서 지켜주었고 게다가 이렇게 훌륭하게 되어서 돌아오다니 정말 꿈만 같구려. 채령 역시 눈물을 글썽이며 이한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으리,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세월, 나으리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한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부인 덕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채령의 집안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이 살아 돌아왔으니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특히 채령의 아버지는 이한의 뛰어난 재능과 성품을 높이 사며 그의 앞길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진 장인의 후원 덕분에 이한은 더욱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예조판서라는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고 그의 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풍류로 시작된 인연이 벼슬로 맺어졌다 라며 뒤에서들 수군거렸지만 이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그날 밤 나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인연을 찾은 것이오 라고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